베스트입니다. 이 채널이 대도님을 위한 채널인데 저만의 그 놀이터 같은 영상 조금씩 올려드리고 싶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간간히 종종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성격 유형의 그 MBTI라는 게 있죠. 제가 ESTP인데 이게 A랑 T랑 나눠져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ESTP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대표적인 팩트가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모험을 좀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게임도 어드벤처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괜히 엮는 나의 모습. 성격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아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극단적인 모험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모험은 저는 즉 실행이라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그냥 골똘히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고 구상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졌으면 거기에 이제 알맞은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나눈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문제점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다. 틀이 이렇게 나오면 그때 이제 한 발짝을 딱 떼요. 한 발짝 딱 움직였을 때 그 전율이 딱 너무 좋아요. 주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가형 사람은 여러 사람이 모인 행사에서 이 자리 저 자리 휙휙 옮겨다니는 무리 중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난데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이렇게 제가 너무 웃겨서 바닥을 쳤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한 친구들 보면 괜히 이게 회사 싫으시겠지만 회사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식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좀 약간 조용한 친구 보이면 괜히 옆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 한번 하고 그냥 한두 마디라도 그냥 조금 하고 안에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뭐 약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긴 해요. 챙겨주려고 하는 그게 몸에 이제 빼어 있는가 봐요 저는. 직설적이면서도 친근한 농담으로 주변 사람을 웃게 만드는 이들은 주변의 이목을 끄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목 끄는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농담 딱 던졌을 때 사람들이 웃었을 때 그게 좀 좋긴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으면 저도 괜히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거는 있어요. 막 같이 이렇게 수다 떨고 놀다가 이렇게 무슨 말 딱 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그냥 먹혔다 그러잖아요. 내 목소리 하나에 그냥 빵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말해놓고 저도 막 박수치고 웃고 그냥 같이 막 이렇게 웃는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요. 이제 비교적 집순이이기는 하지만 외출은 하는데 이제 외출할 때 같이 이렇게 막 모여서 놀면 대체로 이제 막 얘기하다가 내 말에 웃어주고 막 이러면 저도 막 괜히 더 재밌어가지고 웃어 막 더 웃고 막 그래요. 내가 말해놓고. 만약 관객 중 무대에 올라올 사람 호명을 하면 이들은 저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제일 먼저 자발적으로 손을 들거나 아니면 쑥스러워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망설임 없이 무대에 올라서기도 합니다. 네네네네네 맞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오늘 사회자가 필요한데 누구 한 명 좀 해줄 사람 없나요? 제가 할게요. 이러고 그냥 손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이제 없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그렇게 했었고 옆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쑥스러워하는 친구 대신해서 이건 없었는데 만약에 근데 제 친구가 옆에서 호명을 받았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뭐 어떻게 못하겠다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있으면 내가 할게 이러고 그냥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 못하겠대요. 제가 할게요. 그런 거죠. 국제사회 이슈나 이와 관련한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과 관련한 담화는 이들의 관심을 오래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이야기는 그냥 거기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막 복잡하고 난해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알고 싶은 건 맞아요.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나 그런 건 모르겠고 그딴 건 모르겠고 그건 아니고요. 알고는 싶고 이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이슈 다 안단 말이에요.
팩트를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막 씩씩 홀딱 빠져들고 막 이렇게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진짜 막 앞에서 막 둘이서 얘기하고 있고 막 나한테도 야 너 그렇지 않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냥 몰라.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막 내 할 일하고 그냥 그래요. 별로 거기에 막 같이 막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죠. 아, 코로나인데 침 튀긴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주위에. 거기에 저는 그렇게 끼어들진 않아요. 가만히 이제 새로운 이런 뭐 이런 이슈들을 듣는 거는 가만히 이렇게 들어요. 듣고 있고 제가 몰랐던 그런 궁금한 사항들을 이렇게 듣는 거는 좋아하기 때문에 듣기는 하지만 거기에 제가 이렇게 막 빠져들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막 거기서 막 눈에 막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면서 막 스파크 튀면서 막 이렇게 듣지는 않고 그냥 흘려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할 일 하고 막 휴대폰을 보고 있다거나. 근데 귀는 어쨌든 전 달려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듣고 그런 거는 있지만 제가 거기에 막 같이 막 묻혀서 막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머리 아프잖아요. 사업가형 사람은 넘치는 에너지와 어느 정도의 지식으로 대화에 무리 없이 참여하기는 하나 이들이 더 역점을 두는 것은 앉아서 말로만 하는 논의가 아닌 직접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아무리 사회적인 이슈 말해봐야 뭐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사회가 달라질 것도 아니고. 얘기할 수는 있죠. 내 생각은 이렇다. 아우 답답해. 진짜 우리 국제사회가 왜 이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를 한들 이 나라가 바뀝니까? 세계가 바뀌냐고요. 모르죠. 뭐 어떤 뭐 잔다르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변화를 시킬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걸 더 좋아해요. 행동으로 하고 뭔가를 이렇게 부딪혀서 직접 한 발을 내딛는 거. 아까도 말씀 저는 한 발을 내딛는 거 이거를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내딛는 거죠. 그렇다고 한차피 뭐 보이지도 않는 까마득한 계획도 없고 막 이렇게 그냥 막 무턱대고 내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틀을 짜놓고 어느 정도의 그 위험성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위험성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플랜을 딱 짜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발을 딱 움직였을 때 그 설렘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짜릿함. 네. 행동이 먼저 앞서기도 하는 이들은 이로 인해 가끔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턱을 괴고 앉아 지켜만 보느니 차라리 그냥 만약 사태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직접 나가 몸으로 부딪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실수를 범한다는 게 이렇게 자칫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이 아닌데 해서 발길 돌리는 그 실수 말하는 거죠. 그런 실수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림 뭐죠? 너 그림 너무 귀엽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단어, 움직임, 행동. 사업가형 사람은 다른 성격 유형과 비교를 해서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마치 폭풍을 몰고 다니는 이들과도 같습니다. 달든 쓰든 인생이 주는 삶의 다양한 맛과 열정으로 인생을 즐기기는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전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성적인 사고관에 짜릿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거 짜릿한 자극. 노곤노곤한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짜릿한 자극이 바로 설렘인 거야. 한 발짝 탁 내딛었을 때 내가 이렇게 플랜을 세워서 이거 하자 이러고 이제 무턱대는 거 싫어하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발짝을 딱 내딛는 그 순간의 그 설렘, 짜릿함 이게 너무 좋아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정도 되게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불기둥이 소용돌이 치는 듯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어도 이들은 사실이나 현실에 근거하여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옆에서 막 불기둥이 소용돌이 치고 저기서 막 바다에서 막 이렇게 파도가 막 올라오고 막 지구를 덮치고 막 이래서 어떡하든지 눈을 부릅뜨고 살 길을 저는 찾아서 제가 아끼는 사람 손을 꼭 잡고 그냥 같이 달려갈 것 같아요. 그 살 곳을 향하여.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큰 일이 있다고 해서 호들갑 떨진 않아요. 그렇다고 짜잘한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아요. 저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절대 호들갑 떨진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모면할 수 있을까 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루트로, 그러니까 이 게임이 진짜 이렇게 예를 들게 되네. 되더니 이렇게 맨날 기승전 게임 예다 막 이러면서 막 놀리고 그랬는데 왜 게임으로 예를 들게 되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사업가형 사람은 학교와 같은 엄격한 규율이나 질서를 요구하는 조직 내에서 종종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똑똑하지 못한 학생이어서가 아니라 딱딱하고 엄격한 가르침 방식이 그들이 선호하는 체험을 통해 배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체험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을 움직이는 거죠. 가만히 그냥 질서에 요구되는 이 규율과 규칙을 싫어한다. 근데 싫어하고 막 이렇게 뭐 종종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규율, 질서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곳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거기는 그렇게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죽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 약간 프리하다 그럼 그냥 프리하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규율과 질서를 요구를 하고 좀 엄격하다 그러면 엄격한 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조직에 들어간 이상 그 조직에서 함께 하는 거지 독불장구처럼 혼자서 행동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회는 같이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나 사람과 껴서 사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루하게만 보일지 모르는 이 과정 역시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깨닫게 하기까지는 이들의 많은 내적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는 더 넓고 흥미로운 세계를 향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넘어갈게요.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이들에게 달린 또 다른 도전 과제는 이들은 타인이 아닌 그들 스스로 정한 도덕적 잣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규칙은 깨라고 있는 법. 아마도 일선 고등학교 교사나 기업 내 관리자는 이러한 성향을 묘사하는 말에 공감을 펼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규칙은 깨라고 있는 거다. 저 사람은 참 아주 그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렇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저는 뭐 어디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어떤 정해져 있는 그 규칙을 제가 뭐라고 그걸 왜 깨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왜 깨냐고요. 큰 문제 되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무던하게 그냥 가는 편이에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 제가 진짜 정말 단순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되게 꼼꼼하기도 꼼꼼해요. 꼼꼼한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나의 면모를 아는 내 지인들은 처음 봤을 땐 내가 이런지 몰랐다. 정말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그런 나의 모습에 좀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이 문제를 야기하는 행동을 줄이고 그들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며 지루해하는 일을 잘 참고 묵묵히 해낸다면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타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다른 성격 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예리하면서 여과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사업가형 사람은 타인의 작은 변화조차도 정확히 찝어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작은 표정 변화나 평소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 혹은 습관의 변화 등 다른 성격 유형의 사람은 사소한 것 하나만 찝어내도 다행으로 여길 만한 아주 작은 변화조차도 이들은 그 뒤에 숨은 의미나 생각을 곧장 포착해냅니다. 네, 제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웃고 있어도 예전에 그 웃는 모습이 아니라 다르게 웃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항상 늘 웃는 친구인데 그 웃는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좀 매 눈으로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고 나서 훗날 또 얘기해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여지없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무언가 이전과 다름을 감지하면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채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결정이나 비밀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요. 저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얘기가 떠돌아다니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떠돌 수밖에 없는 게 사람과 사람이 같이 부딪히다 보면 내 얘기가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딴 사람 얘기가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저 사람 얘기가 떠돌아다니고 그 사람 얘기가 떠돌아다니고 이 사람 얘기도 떠돌아다니고 그냥 뭐 다 떠돌아다니는 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사업가형 사람의 이러한 즉각적인 예리한 관찰력과 행동력은 종종 대기업, 특히 급박한 상황에서는 더욱 요구되는 자질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정말 많이 공감하는 두 줄이네요. 급박한 상황에서 좀 불속에 뛰어들듯이 뛰어들어서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면은 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네, 자칫 잘못하면 상황에 너무 몰두해서 예민한 사람의 감정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원치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본인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은 저는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이게 다 맞지는 않는 거죠, 그죠? 인구의 대략 4%요? 제가 4%인가요? 인구의 대략이라 그러면 지구상 통틀어 4%란 얘기예요? 세상에. 4%의 이들은 적당히 도전적이며 경쟁적인 사회를 이루기에 딱 알맞은 비율입니다. 사회 정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데에서 말입니다. 읽으면서 내가 이러면서 배우고 있어. 기본적으로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사업가형 사람은 방해 요소가 생기면 이성적 사고로 중무장합니다. 충만한 영감과 설득력, 그리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팀을 이끄는 타고난 리더형인 이들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세계로 다른 이들을 인도함으로써 그들이 가는 곳곳 인생의 즐거움과 흥미로움을 더합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을 보다 효율적이며 가치 있는 성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리더형이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거를 흥미롭게 생각한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좋아해. 이거 같이 보자. 나 이거 좋아 막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나 됐어 관심 없어 이런데 막 끈덕지게 막 이렇게 막 물고 늘어지진 않지만 내가 좋으면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건 좀 강한 것 같아요. 나 이거 좋아한다. 대도님 영상 만드는 것도 취미가 그거예요. 이러이러한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 오늘 이러이러한 모습이 너무 대도님 멋있었어. 대도님 이러이러한 모습 오늘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혼자 생각이 되면은 그 부분을 그냥 제가 편집해서 그냥 제가 좋았던 부분 올리는 거예요. 이 부분 오늘 대도님 오늘 예능신 강림하셨네 이러면서 기승전 대도님.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나누고 보고 우리 대청자분들과 같이 나누고 보잖아요. 올려놓고선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여기 특히 제가 이제 좋아요라든지 댓글 이런 건 안 하는 이유가 행여라도 제 채널에서 거기서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북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명이 이렇게 있고 하면은 뭔가 분산되는 느낌이 나잖아요. 말 그대로 제 채널은 그냥 보기만 하는 곳이고 활동은 우리 대도님 클럽이나 대도님 팬클럽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십사 하고 저는 댓글창 아예 다 닫아놓고 좋아요 이런 거 다 일절 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유튜브 한다 그러면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 저작권 있는 음악도 그냥 막 쓰잖아요. 말 그대로 취미 채널입니다. 취미 채널이고 여기는 그냥 관람용 채널이라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냥 딱 오로지 하나 관람용 채널입니다. 네.
다만 이런 장점을 효율적이며 가치 있는 성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숙제를 줬어요, 저한테. 저랑 똑같은 사업가형에 속하는 유명인이 이런 사람이 있대요. 해밍웨이랑 뭐 잭 니콜슨. 여자는 없나? 아, 마돈나 계시네. 어쩐지 통하는 게 있네. 제가 멋진 여자분들 좋아한다고 그래.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시, 효리 언니. 이렇게 되게 멋지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그분들을 이렇게 따라할 만큼 막 그렇게 막 그냥 좋다. 이분들 너무 멋있다, 매력있다.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끝. 굳이 그분을 따라하면서까지 막 그렇게 하진 않고 나는 내 자신의 개성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전 좋아요. 하고 그냥 멋있다. 배울 부분은 배운다. 특히 저는 그 배우는 부분들을 어떤 면을 배우냐면 꾸며진 외적인 모습보다 속에 있는 그 강한 내면을 좀 많이 배우는 편이라 그래서 멋진 언니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편견 없이 바라보면서 내면에 있는 것들에 더 배움을 느끼고자 갈구하는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당당한 모습들이 좋다. 팩트는 그거죠. 너무 배우고 싶은 거는 뭐 저는 뭐 남녀노소 뭐 나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배울 점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괜찮네. 그렇구나. 이런 나 뭐지 지금 리액션? 어쨌든 오늘 그냥 이렇게 쭉 한번 그냥 봤는데요. 어쨌든 여기 팩트는 여기 대도님 관람용 채널이에요.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라 자주 올라오진 않을 거고요. 뭐 그냥 시간 날 때 뭔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거 하나 벗겨줘야지. 요거 하나 벗겨볼까? 그럴 때 한 번씩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대도님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는 우리 대청자분들 계셔서 대도님 굉장히 뿌듯하실 거예요. 보실 때 항상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제 거 말고요. 대도님 거. 습관.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습관. 들어오면 대도님 채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양파 껍데기 까듯이 진행해본 베스트의 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고마워요.